손발이 차가우신가요? 네, 항상 그래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아니요, 잘 못 자요. 최근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그렇죠. 면역력이 약한가 봐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심각한 병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결책은 단 1일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7세가 된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김영호입니다.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체온을 단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5배 이상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체온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성 피로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기와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지 않는 강한 면역 체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어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암과 중증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가 공유하는 건강 비결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15분이 지금 시작됩니다. 100년 전 사람들의 평균 체온은 37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36.5도를 정상 체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30%나 감소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무려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것은 제가 60년 가까이 의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암세포가 4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사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병에 걸렸을 때 열을 내는 이유입니다. 열은 우리 몸의 자연 방어 메커니즘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항상 손발이 차갑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심각한 건강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병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만성질환 환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체온 상태라는 것이죠. 현대의학은 증상만 치료하려고 하지만 근본 원인인 체온 저하는 무시합니다.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처음 10년간은 서양 의학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약물로 증상은 일시적으로 개선되지만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특별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78세의 이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20년 넘게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그 증상이 크게 개선된 상태로 진료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온천에 다녀왔어요. 매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나니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체온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30년간의 연구 끝에 체온 1도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 6배 증가하고 기초 대사율은 12% 상승하며 효소의 활성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은 30% 감소하고 효소의 활성도도 50% 이상 떨어집니다. 이는 곧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왜 점점 체온이 낮아지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냉방과 난방 시설의 발달로 우리는 항상 쾌적한 온도에서 생활합니다. 운동량이 감소하여 근육량이 줄어들었고 스트레스의 증가로 혈액순환이 저하되었습니다.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와 전자기기의 과도한 사용도 체온 저하의 원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체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60년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수 마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7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체온을 0.5에서 0.7도 올릴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빼앗아 체온을 낮추지만 따뜻한 물은 반대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신 그룹이 찬물을 마신 그룹보다 기초 대사율이 24%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음식물을 소화하고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7에서 40도의 물을 300에서 500ml 마시고 식사 30분 전과 취침 1시간 전에도 같은 양의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요. 이렇게 하루 3번만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40에서 41도의 물에 배꼽 아래까지 20에서 30분간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반신욕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은 열쇼크 단백질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 단백질은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독소 배출을 촉진하여 몸을 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반신욕의 지속적인 효과입니다. 매일 2~30분씩 반신욕을 한 환자들은 평균 체온이 0.5에서 0.8도 상승했고, 이런 변화는 반신욕을 중단한 후에도 2~3주간 유지되었습니다. 반신욕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40에서 41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물을 마셔 탈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욕조가 없다면 족욕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42에서 43도의 물에 발목까지 2~30분간 담그면 반신욕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침 햇빛 쬐기입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출 후 2시간 내에 아침 햇빛을 10에서 15분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체온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면 기초 대사율이 증가하고 체온이 상승합니다. 또한 아침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저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아침 햇빛 쬐기를 시작한 후 만성적인 우울증과 불면증이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은 또한 평균 체온이 0.3에서 0.5도 상승하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아침 햇빛 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선글라스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망막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 태양을 쳐다보는 것은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이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저의 환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62세의 김미영 씨는 20년 동안 만성 피로와 두통,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마시고 저녁에는 반신욕을 하며 아침에 15분간 햇빛을 쬐는 습관을 6개월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평균 체온은 36.2도에서 36.8도로 올라갔고 피로와 두통은 80% 이상 감소했으며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5세의 박정호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온 올리기 방법을 실천한 지 8개월 만에 약물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혈당 수치는 안정되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의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체온 상승으로 인해 세포의 대사 활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체온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체온이 정상화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소화 기능이 향상되며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노화 속도도 늦출 수 있어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체온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사우나나 뜨거운 목욕으로 체온을 올릴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사우나나 뜨거운 목욕은 일시적으로 체온을 높이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심장에 부담을 주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만으로 체온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운동은 일시적으로 체온을 높이지만 근본적인 체온 조절 메커니즘을 개선하지는 않습니다. 운동과 함께 식습관 개선, 수면 관리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젊을 때는 체온이 낮아도 상관없다는 오해입니다. 젊을 때의 저체온은 노년기의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온 관리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열이 나면 무조건 해열제를 먹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열은 우리 몸의 자연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38.5도 이하의 열은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고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하게 해열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어 체온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차를 하루 두세 잔 마시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손발이 따뜻해지고 전체적인 체온이 상승합니다. 계피에는 시나모날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체온을 높입니다. 아침 시리얼이나 오트밀에 계피 가루를 뿌려 먹거나 계피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이엔 페퍼고추에 포함된 캡사이신은 체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캡사이신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체온을 상승시킵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 가장 효과적이지만 요리에 활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에 포함된 중쇠지방산 MCT는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대사율을 높이고 체온을 상승시킵니다. 하루 한 2티스푼이 코코넛 오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체온을 낮추는 음식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제된 설탕은 체온을 낮추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설탕은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높이지만 곧 급격히 떨어져 체온 저하를 유발합니다. 또한 설탕은 염증을 유발하여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찬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은 직접적으로 체온을 낮춥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추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에너지 손실로 이어집니다. 가공식품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체온을 낮춥니다. 과자, 튀김 음식, 마가린 등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음료의 과다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하지만 과다 섭취 시 부신을 소진시켜 장기적으로는 체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따뜻함을 느끼게 하지만 실제로는 체온을 낮춥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체온 조절 기능을 방해합니다.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식사를 거르면 기초 대사율이 저하되어 체온이 낮아집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과식은 피하고 적당량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식이열 생성 효과가 높아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 끼니에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수면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체온 리듬을 교란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체온을 낮춥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일상에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근육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육은 체온 생성의 주요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지만 규칙적인 근력 운동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심각한 질환과 체온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은 저체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열에 약합니다. 암세포는 40도 이상의 온도에서 성장이 억제되고 42도 이상에서는 사멸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정상세포는 45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이 하이퍼서미아 고열 치료입니다. 이 치료법은 암 환자의 체온을 인위적으로 높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과 병행했을 때 효과가 뛰어납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하이퍼서미아를 병행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30%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체온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37도 이상의 체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체온이 높으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져 암세포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도 저체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평균 체온이 0.2에서 0.4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온이 낮으면 뇌의 대사 활동이 저하되고 이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의 축적을 촉진합니다. 반대로 체온을 올리면 뇌의 대사 활동이 활성화되어 독성 단백질의 제거가 촉진됩니다. 또한 뇌 혈류량이 증가하여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핀란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 2, 3회 사우나를 이용한 중년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65%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체온 상승이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도 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저체온 상태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정상화되어 자가 면역 반응이 감소하고 염증 수치도 낮아집니다. 실제로 반신욕과 같은 온열요법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뇨병 역시 체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체온 상태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되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체온을 올리면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어 혈당 조절이 용이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체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인슐린 감수성이 15%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체온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체온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87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강의 비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으세요.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온 관리는 이러한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건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특별한 치료법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체온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닌 우리 몸을 지키는 필수적인 방어체계입니다. 손발이 차갑다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87년간의 의학 경험을 통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온 저는 이 간단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비결과 노후를 위한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